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밀린 숙제의 어떤 마음입니다. 저희가 진짜 그 보면서 막 댓글을 보면서 막 가슴 한 구석에 막 돌덩이처럼 이거 빨리 뭔가 좀 해드려야 되는데 했는데 오늘 그 시간을 좀 잡았습니다. 뭐 이렇게 사건도 많고 꼭 그 시기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주제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늦어지는 어떤 면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선택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선택이죠. 네. 어느 고등학교를 갈 거냐. 네. 고입의 선택.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느 과목을 선택할 거냐. 예, 요 두 가지 주제로 먼저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의 어떤 사례들이 해결이 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서 이야기할 때는 질문 올려주신 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완쌤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좀 전에 우리 세훈쌤이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세훈쌤은 지금 맵시나를 타고 오고 계십니다. 예. 지금 독서방송 때문에 지금 오고 계시고요. 그렇겠네요. 네네네. 저희 원래는 다 같이 찍어야 되는데 그 완쌤이 지금 오늘 일정이 있어가지고 따로 빨리 먼저 아쉽네요. 찍게 됐습니다. 이게 같이 했어야지 딱 좋은 건데. 네. 아니, 안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 중학교 3학년의 고등학교 선택부터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쌤,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좀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것이 좋으니까요. 예. 가감 없이 먼저 한번 딱 이야기를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고입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걸요? 중학교 3학년은 도대체가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학생마다 다르죠. 예.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는. 자기한테 맞는 데를 가야 되는 게 이제. 그쵸? 그렇죠. 네. 자기한테 맞는 학교를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은 경기 북부의 중학교 3학년인데 굉장히 공부를 잘하네요, 그죠? 공부 이 잘하는 정도면은 최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 독서를 좀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이과적인 기질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좀 이과적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딱 보니까 그래요. 뒤에를 안 읽어봐도 돼, 그죠? 책을 좀 독서를 좀 읽지 않은 학생인데 이 아이가 과연 평준화 지역인 경기 북부의 일반고를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뭐 자공고 뭐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고민들을 하시는 거죠. 하나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일반고가 조금 괜찮은 지역의 케이스와 일반고가 조금 괜찮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케이스에서 하나의 세 가지의 경우로 일단은 한번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경기 북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정확한 그 정보는 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사정을 보면은 아마 지역 일반고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공고를 일단 1순위는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외고나 국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과 성향이지만 외고 국제고도 한번 고려 중에 있다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학생 특성이 이과 성향이 좀 뚜렷해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들고, 독서나 이런 게 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를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적절하진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저도 이런 케이스는 그렇죠. 일단은 외고의 경우에는 어학이 좋아해야 돼요. 워낙 베이스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과 성향, 이과 성향이 좀 섞여 있는 애들이고 문과도 괜찮은 애들이 이제 외고 국제로 가면 자연계로 가는데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외고 국제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일단은 어학 뭐 이런 게 없기 돼요. 때문에 여기는 그냥 패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분위기를 좀 탄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지역 일반고가 좀 안 좋다면은 자공고 진학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는 싶어요.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반고를 갔는데 이제 휩쓸리지 않고 거기서 꾸준히 잘할 수 있는 학생이면은 거기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좀 입시에서 유리한 측면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전략으로 가서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좀 사실 제법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특정 학교 몇 개를 고르셨는데 그 자공고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그 학교마다 좀 장단점들이 있기는 해요. 예. 이제 그거는 일단 좀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와부나 한민고는 상당히 좋은 고등학교죠. 좋은 고등학교. 예, 저는 어느 정도. 가신다면 요 둘 중에 하나를 가시는 게 그렇죠. 괜찮다고 예, 저도 뭐 봐요. 그런 생각을 네, 가져요. 네, 예. 네. 생명공학 쪽이면은 뭐 의대 진로에 대한 의대도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생각을 할것 같은데, 예, 말은 안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의대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학교가 조금 스타일이 약간 다른 느낌이 좀 있어서 와부 네, 한민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맞춰서 고르셔야 될 것 같기는 네, 해요. 그 성향은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예, 그렇죠. 모르는데 이제 그 한민 말고는 이제 전형적인 자공고가 아무래도 좀 이과가 강세인 게 많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제가 봤을 때는 그 학교들이 대부분 이제 정시 수능 중심 학교인 경우가 많아요. 자공고가 이게 속상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이 독서도 관심 없고 만약에 완전 이과 성향이면 사실 정시가 좀 자기 입맛에 맞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정시가 지금 비율이 너무 적으니까 그건 감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볼 때 와부 같은 경우도 약간 정시 위주 그리고 수능 위주인 학교로 좀 생각이 들고 예. 대부분 그래 편하니까. 예, 그렇죠. 학교들이. 그게 편하죠. 예. 예. 그리고 자공고가 대부분 그렇게 또 돌아가기는 예. 하고요. 예. 이제 조만간 이제 바뀔 거예요. 네, 급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한민 정도가 이제 사례가 없기는 이제 아직은 실적이 많이 없긴 한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근데 이제 수시를 그래도 꾸준히 좀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로 보이기는 해요. 네, 뭐 그나마. 한민고 뭐 그렇죠. 나쁘지 않은 학교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하셔서 예. 고르시면 어떨까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조금 주변에서 좀 힘들다. 네. 실적도 별로 안 좋고 네. 너무 노는 애들이 많다.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특목이나 자공고를 가라고 권하기는 해요. 갈 수 있으면 네가 상위권이면 가능하면 좀 가라고 권하기는 합니다. 저는. 예. 그렇구나. 자, 근데 이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왜냐면 우리 지역의 일반고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죠? 이렇게 뭐 자사고나 뭐 외고나 이런 데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청취자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은 외고는 네. 해당 언어를 좀 그렇죠. 잘해야 돼요. 네, 그래야 맞아요. 유리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학을 싫어하는 애가 가셔는 좀 안 된다. 안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외고는 어학을 좋아하는데 특정한 과목에 대한 재능과 조함이 있는 아이들이 가는 그렇죠. 학교로 네. 변질될 거예요. 네, 맞아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네 일반고인데 영 마음에 안 들어 못 가겠어요라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데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볼 것 같아요? 그 동네 고등학교에 대해서 뭐부터 물어볼 것 같아요? 예? 퀴즈인데. 아직 날씨도 더운데 왜 자꾸 퀴즈를 내냐고요? 아니요, 저는 학생한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예. 그래요? 급식은 잘 나오니? 그거 뭐야. 애들과 정말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요. 네, 네, 예. 저는 청취자분들께 항상 물어봐요. 그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네. 입학 정원 숫자는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맞아요. 게 네, 네. 예를 들어서 신도시 중에 특정 지역에서 제가 뭐 그 특정 지역을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서울 근교에 아주 집값이 비싼 신도시가 있는데 동탄은 아니에요. 네. 자, 근데 거기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데 네. 학생 수가 150, 160. 그렇죠. 예, 그런 학교 굉장히 많아요. 예. 예. 150, 160이면요, 네, 청취자분들 네. 불가능해요. 네. 이거 어떻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왜냐면 방법이 없어요. 그 중에 반이 이과고 반이 문과라고 그렇죠. 생각해 네, 보세요. 그렇죠. 그럼 네. 80명 이과인데 네. 동아리 못 만들어요. 네. 협업이 안 될걸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가 동네가 별 볼 일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떠나서 그렇죠. 수가 많으면 일단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예. 학생 수가 많은 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한 400명 된다. 그러면 네. 그 중에 좀 있어요, 애들이. 그럼 일- 그들끼리 네, 모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명대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정말 그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예. 이런 어떠한 말씀을 반드시 좀 팁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주 제가 볼 때 정확한 지적이신데 일반적인 고등학교 규모가 한 3,400명이거든요. 근데 100단위로 되는 학교는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신을 아무리 잘해도 사실 특목고나 마찬가지나 그 학교에 가서는 사실상 정해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라기보다는 네. 정시라고 하는 것을 정해진 상태인데 학교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정시 준비를 홀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100명대의 경우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학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최소한의 어떠한 조건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가 선진적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의 어떠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 이런 것을 놓고 보았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반고가 차라리 400명 된다 우리 동네에 300명 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충분히 50명은 뭐 도전을 해요 애들이. 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 애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정상적인 형태의 어떠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손이 많이 가게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일반고가 괜찮다. 뭐 대놓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강남, 뭐 분당, 송파, 뭐 요 정도 일산, 뭐 요 정도 우린 괜찮다. 뭐 우리 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뭐 서울대 10명씩 가고 그다음에 뭐 의대도 뭐 30-40명씩 간다. 자, 이럴 때에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좀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학부모님들한테 고민하지 말라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어딜 가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안 좋은데 이게 그래서 이제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요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소인데 사실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가야죠. 네. 그냥 원서 한번 써보고. 그렇죠. 안 되면 말고. 도전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환경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안 좋기는 한데 도전의 기회가 많죠. 넣어볼 때 넣어보고. 그렇죠. 본인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이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학이 되면은 외고를 넣고, 어학이 안 되는데 좀 애가 좀 발표나 토론을 좋아하면 국제고도 넣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애가 굉장히 그 학업적 성취도가 되게 높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자사고도 넣고, 그렇죠. 아니면 뭐 굉장히 뛰어난 아이다라고 하면 전국 단위 자사고도 넣고. 그렇죠.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재고 과고의 인기는 뭐 저희가 계속 꺾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준비하셨던 어머님들은 관성적으로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준비하시죠. 그거는 아무래도. 근데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의 그거는 제가 볼 때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하도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는 조금 이제 좀 다른 결과치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는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요. 네. 저희 12시에 나 오늘 12시에 왔어요. 네네네. 12시에 와서 내 누구를 만났어요. 내 누구를 만났을 것 같아요. 결혼을 일찍 한 친구의 딸을 만났어요. 네네네. 네. 결혼을 아주 매우 일찍 한 녀석이죠. 네. 걔는 학생운동 하다가 그냥 바로 결혼을 해. 얘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얘가 좀 이상하네요. 그 친구가 굉장한 어학의 천재예요. 뭐 독일 사람한테 독일 문법을 가르쳐요. 진짜 아주 탁월한 녀석인데. 네네네. 딸이 이제 그 영국 임페리얼 대학 물리학과. 대단하죠? 그렇죠. 굉장한 명문입니다. 네, 그렇죠. 굉장한 대단한 명문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화학을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기는 물리와 생물만 했대요. 그리고 영국 임페리얼 대학에 물리학과로 들어간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물화생지 투투투를 다 시켜 애들한테. 이게 옳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마치 정시로 지구과학을 하고 물리학과를 가. 이것이 조만간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영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특별하게 뭔가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골고루 모든 것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특별한 어떤 해당 과목에 대해서 좀 특출난 역량이 있을 때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잠시 또 한번 권해봅니다. 저는 항상 일관 때 너무 얘기합니다. 너무 그러시면 좀 그래요.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제 아이디가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날씨도 더운데, 그죠? 자, 다음에 요 정도 중학교 선택을 좀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이 고등학교 선택은 요 정도 고민을 하시는데, 만약에 좀 대책도 없고 특목고 가려고 하는데 뭐 일단 성적도 안 되고 이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자신을 정리해내고 뭐 어떤 고등학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계획서 정도를 여름방학 때 한번 작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반드시 드려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갈게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이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 이제 지금서부터 과목을 정하라고 그렇죠. 얘기합니다. 예, 그렇죠? 정해야죠. 자, 이거 네. 어떡하죠? 예. 네. 자, 기본적으로 한번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한번 네, 이야기해 나와 있는 볼까요? 내용을 예, 일단 예, 해보시죠. 예. 네, 네. 그 학생은 어떻게 하죠? 우리 학교에서 미적분 이거 다 안 배우는데. 아니,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요거 자체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학교가 좀 그래요. 미적분을 3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예, 수시에서 뭐 이거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그렇죠. 본인이 뭐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리고 1학기 미적분이 그러니까 미적분을 1년 동안 가르치는 학교는 꽤 있어요. 미적분 1, 2로 해서 네. 나눠서 가르치는 학교는 꽤 있고 여기서는 뭐 어차피 3학년 1학기 동안에는 적어도 미적분 1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분리하거나 그럴 여지는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보고요. 굳이 만약에 이 아이가 상위권 대학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1학기 세특에서 미적분에 대한 1학년 세특에서 2학기적인 그렇죠. 요소까지 예, 예. 반영된 형태를 그렇죠. 좀 선생님께 좀 어필을 하면 네, 선생님께서 그렇죠. 세특을 적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원을 하고 분명히 이제 수업 시간에 발표 기회나 아니면 뭘 내라고 하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예, 예, 이때 예. 이제 자기 개인적인 심화를 낸다면 그래서, 예. 굉장히 더 좋은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예. 그렇게 아마 이번 네. 여름 방학 때 그렇죠. 준비를 하면은 수시는 될 것 같아요. 예, 수시에서 불이익은 없다. 전혀 예,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대신 여름 방학 때 좀 세특에서 네, 그렇죠. 조금 2학기적인 요소가 네, 그렇죠. 반영이 되는 형태의 심화적 형태의 활동을 해서 그렇죠. 예. 그걸 선생님과 함께 의논해서 네.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면 네. 수시에선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그리고 볼 3학년 수 있고요. 1학기니까 그 예. 1학기 때 미리 준비하면 되죠. 그렇죠. 이제. 예, 예. 그러니까 2학기 근데 수능은 뭐 어차피 이거는 예, 수능은 어차피 학교 수업과 어떻게 보면은 별개로 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에게 한번 예. 찾아가서 예. 날씨도 더우니까 예.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렇죠. 예, 요거는 뭐 그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네. 두 번째 주제네요. 뭐 생명과학을 좀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대학에서 유전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과목이냐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하나는 수시를 만약에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거는 뭐 고민이 없죠. 생명과학을 해야죠. 유전학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랑 지구냐, 생명이냐, 화학이냐 이제 요거 때문에 예, 그러신 게 좀 있죠. 예, 네, 예, 네,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생명이랑 화학이죠. 그렇죠. 예, 이거 뭐 고민할 게 고민하실 없다는 필요는 얘기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수시의 경우에는 생명과 화학이 예. 절대로 고민 사안이 아니에요. 네, 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전공적 합성 측면에서 보면은 유전학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네. 보시면 알겠지만 뭐 DNA 구조 분석하려면 당연히 화학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화학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여기는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제 화학 선택했을 때 성적 내신 등급의 불이익 때문에 이제 조금 걱정하시긴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화학을 선택하지 않은 데서부터 더 큰 그렇죠. 불이익이 예, 나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예, 예.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맞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설명회 때도 잘 많이 말씀하시지만 어차피 수강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정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 등급이 낮은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등급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걸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자체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정시의 정시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아이가 어떤 선택 과목을 했냐에 따라서 좀 고민스럽겠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렇죠. 요 부분은 아이가 수시에 집중하냐 정시에 집중하냐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데 네. 상위권 학생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수시에 어느 정도 좀 중심이 좀 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절대로 고민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네, 야, 생물화학입니다. 당연히 생물화학을 해야 되는 거고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분명히 화학에 대한 보정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적어도 우리가 서울대, 카이스트, 그다음에 뭐 연대, 고대, 뭐 이런 정도 대학, 뭐 성균관대, 서강대, 뭐 이 정도 대학, 한양대, 공대까지 만약에 이 아이가 이 해당 과목을 전공하겠다고 했는데 막 화학을 안 했다, 네. 수강 신청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굉장한 불이익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일단 좀 공부를 잘하는 느낌이 좀 네, 있으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융합과학 중점학교네요. 멋지네요. 네, 예. 멋있죠. 예, 네. 융합과학을 선택하면 이제 2학년 때에는 문화생지 중에서 2개만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1개는 코딩이 필수고 3학년 때는 문화생지 2에서 1개만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2개는 융합과학과 융합과학 탐구가 필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어떤 내용이 좋을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학생이 결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뭐가 하나 좋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장단점을 얘기를 한다면 융합과 과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점이 이게 융합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하나로 묶여진 뭔가 내용이 나와야 돼요. 여러 개를 공부했다는 게 융합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융합한 거를 하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이 있냐 없냐가 일단은 여기선 필요한 거고, 그게 안 들어가면 뭐 코딩을 배웠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드밴티지가 되긴 힘들어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코딩 수준, 그러니까 가르쳐줄 수 있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한 달력 만들기 정도 하고 끝날 수준이기 때문에 뭔가 붙이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큰 카드는 안 되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유전학인데 유전학인데도 이걸 이제 유전학 자체가 이제 융합적인 분야가 굉장히 많은 분야예요. 근데 이제 학생이 그쪽으로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라면 융합과학을 해서 이제 유전이랑 융합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방법인데, 그게 없다면 뭐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이제 융합과학 그다음에 융합과학 탐구를 이제 선택하니까 이제 툴을 하나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전학을 하니까 이제 생명 툴을 툴을 하겠죠. 문제는 이제 화투를 못 한다라는 그렇죠. 문제인데, 만약에 여기서 융합과학과 융합과학 탐구가 있으면 생명과 화학을 융합하는 탐구를 하면 돼요, 이 아이는. 아, 그렇죠. 네. 그 활동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학교가 이걸 얼마나 보장해 줄 수 있고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겠냐라는 건데, 제 생각엔 생명과 화학을 결합하는 프로그램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최소한의 어떤 인원만 있다면 이 고등학교가 적어도 한 300명 이상의 학생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라면 충분히 생명화학을 결합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생명화학 아니면은 물리화학 융합적 형태의 교육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렇죠. 그건 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은 굳이 툴을 못하는 것이 네, 그렇죠. 핸디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융합을 할 때 그 융합되는 게 뭔가는 있어야 된다는 네, 얘기죠.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결합적 형태를 활동을 갖다가 좀 더 한다면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볼수 학생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뭐 명확하지는 않을 테지만, 그러니까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도 수준만 할 수 있으면 되고 또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유전학 중에서 뭐인지를 조금 이제 흐릿하게라도 정리를 해놔서 예. 한 다음에 이제 융합과학을 했을 때 분명히 시너지가 날 텐데. 그러니까 코딩 같은 경우도 컴퓨터 자체 배운 거는 수준이 낮지만 유전학이나 컴퓨터랑 연결시킬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있다 정도를 융합과학 과목에서 자기가 소개하고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이분한테 개인적으로는 그냥 융합과학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표면적인 내용만 본다면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러십니까? 학교가 융합과학 중점학교라며요. 그러면 학교가 그거를 아, 예,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대세가 그쪽을 향해 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걸 하는 아이들도 많고 거기에 관련된 형태의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소수적 흐름을 갖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다수적 흐름 속에서 아이가 활동을 해나간다면은 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렇죠. 그런 예, 어떤 요게 일단은 제가 볼 때 기본적인 네. 베이스고, 거기에 이제 제가 조금 드린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융합과학에서 네 거를 뭔가 하나 아이템을 잡아라 네. 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예. 유전과 화학을 네. 결합할 게 많으니까 그러면 굳이 화투를 하지 않았다 해도 충분하다. 네, 더 좋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런 걸할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내용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해주는 게 그 뭐 어렵다고 저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틈이 없었어요, 정말. 예. 자, 그러면 그 이 학생들 외에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과목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려주시면 어떤 케이스를 올려주시면 케이스 올려주시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목을 뭐 어떤 학교는 10개를 펼친다고 하더라고요. 과학 10개, 과학 5개, 예를 들어 과학 한 뭐 4개, 뭐 사회 6개, 5개 펼친 다음에 맘대로 골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제대로 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주면 저는
굉장히 모니카 통합을 현실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설명이 끝난 다음에 5개를 던져놓고 과학 5개, 사회 5개를 던져놓고 원하는 대로 골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는 정말 모니카 통합이 거의 이 정도면 실현이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제 개인의 성향과 진로에 맞춰서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성향과 진로에 맞춰져 있는데 물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리의 경우 피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네, 그러나 아마 현재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수시를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물리를 피해서는 안 될 거예요. 네. 공대의 경우 거의 3분의 2가 물리일 거다.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피해가려고 좀 하지 말고 좀 어려워도 도전을 해나가는 것이 상위권, 중상위권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서울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내년에 전면적인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돼버리면 절대평가적인 형태로 평가의 틀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불이익도 없어요. 근데 그때 돼서는 이미 선택을 다른 과목을 해버리게 되면은 전공 적합성, 진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물리라는 과목, 교과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고요.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또 역시 다른 생각을 해봐라. 왜냐면 이거 과학이라고 인정되어지는 데가 과연 몇 개의 대학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정시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나 수시 때 이 지구과학을 가지고 내가 과학을 공부했습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대학의 학과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와 수시가 굉장히 차별화된 그 교과 과목 자체가 물리와 지구과학이에요. 그래서 물리는 수시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데 정시에서는 별로 사람들이 하지 않을 거고, 지구과학은 수시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데 정시 때는 의미가 있고, 근데 내년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답 나오셨죠? 결국은 지구과학은 안 해도 학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물리는 2학년 때 안 해놓게 되면은 수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에서는 마찬가지죠. 경제 상경계를 가려고 하는데 경제를 안 했다. 이것도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대 학생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 확률 통계 쪽에 대한 어떠한 교과 과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근데 뭐 2학년 때는 뭐 수원 수투니까 그거는 뭐 또 논의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과 사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말씀드린다면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과목에 대한 어떤 고민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어저께 뭐 설명이 끝나고 뭐 거의 오전에는 제가 뭐 상담 신청서도 안 받아서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저녁 때 한번 그 왜 빠졌지 그래가지고 받았더니 막 그냥 거의 그냥 뭐 수십 장이 막 밀려들었는데, 그 대부분 고민들이 아마 이런 고민들이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별적 케이스를 갖고 다시 이 부분에 올려주신다면은 저희가 오늘처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힘들죠. 선택이 힘든데 힘든 어떠한 과정들 속에서 고민을 하고 조금 더 많이 노력해보고 내 아이에게 맞는 게 뭘까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좀 아무 고민 없이 노력하지 않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꼭 좋지만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신중하게 무언가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다양하게 좀 한번 따져보시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저희가 선택이라는 단어로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만쌤 더운데 마무리 좀 지어주시죠. 청취자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 없어요? 어저께 맥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 갑자기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네네네. 어떤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죠. 초이스. 그렇지. 그렇죠. 예. 선택이 가장. 술이 아직 안 깨. 정말 술이 안 깬 것 같아요. 뭐 별로 마시지도 않으셔놓고 왜 그래요? 예? 근데 어제 우리 완쌤의 평소 주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그죠? 뭐 어쨌든 꽤 많이 드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이런 어떠한 내용들로 저희가 오늘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이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댓글에 올려주신다면은 조금 늦을 뿐 방송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정말로 좀 필요하시다고 한다면은
저희 그 핸드폰 요즘 계속 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용 폰으로 이제 문자 보내주신다면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유선상으로도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분들 교육진단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